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도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 여러분, 지난 4.15 총선에 소위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국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 중에 유일하게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비슷한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물론 이 미래통합당은 선명한 자유우파의 정당은 아닙니다. 구성상. 이 자유한국당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이 소위 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그 명분 아래 급조한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의 구성 성분이 당은 당규는 자유한국당의 당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만은 당은 당기대로 미래통합당의 구성 성분이나 또는 그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그 선거 정책을 보게 되면은 저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선명한 자유우파 정당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중도 우파 정당입니다. 그러나 일단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자꾸 좌클릭을 해야지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 아래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앞으로 행보가 지금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해야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서 2022년 대선에 다시 권력을 재창출하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정치 일정에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체제 소에 대해서 또 체제 발전에 대해서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15 총선 참패 이후에 일부에서는 미래통합당은 희망이 없다. 이제 새로운 선명한 자유우파 정당을 결정해서 힘을 결집해서 2020년 체제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지금 세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지금 이렇게 양당 즉 그나마 소위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정치 세력이 지금 양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를 대변하는 미래통합당을 무시하고 새로운 선명한 자유우파 정당을 만나는 것도 국회에 한석도 없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뭘 가지고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래통합당의 체질을 개선해서 미래통합당이 철저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소위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체질을 개선해서 2020년 체제에 대응을 해야지 2년도 안 남은 선거에 새로운 정당, 국회의원을 한석도 못 가진 정당을 가지고 나와봤자 결국은 자유우파의 또 다른 분열의 다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표를 합치면 103석이 되기 때문에 이 당을 체질을 변화시키고 이 당의 전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의정 활동에서 이 거대 집권 여당에 맞서서 싸워야 되고 2022년에 우리 자유파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도 못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여기서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이 원내대표가 소위 그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이 원내대표가 소위 그 미래통합당의 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당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미래통합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4.15 총선이 왜 참패로 돌아갔냐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소위 그 문제를 갖다가 규명하는,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두 번째는 공천관리위원회 선정 문제. 또 실제 공천관리위원이 어떤 식으로 공천 절차를 갖췄는가. 여기에 문제점. 그리고 선거 공약, 이런 제반 문제, 4.15 총선까지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패인 분석입니다. 정확한 패인 분석. 이러한 패인 분석을 하지 않고 뭐 미래통합당이 뭐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난다? 아니, 적과 싸우는데 왜 전쟁에 졌는지 먼저 원인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2020년 대선 체제에 대비를 해야지. 골치 아프신 것은 나몰라를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딱 한 명, 황교안 대표만 책임지고 선거 당일 밤에 전격 퇴진을 했고, 이 엄청난 자유우파 세력이 지지했던 바로 이 미래통합당이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있게 공천관리위원장이 죄송하다고 한번 국민께 공식으로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명백히 공천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패했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되 이 공천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또 공천관리위원은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또 공천 절차가 어땠는지, 왜 이러한 정말 패배로 갈 수밖에 없는 공천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주만 보십시오. 잘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옆 선곡으로 갖다 옮겨버리고 다른 사람 내리꽂아서 양쪽이 다 낙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역구를 다져온 국회의원들을 엉뚱한 지역구를 보내고 완전히 잡탕 공천을 해놓고 지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또 공천관리위원들 국민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선거 부정했다고 거기에 동의하는 말만 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따라서 4.15 총선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하는 비상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위원회는 4.15 총선 참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갖춘 이 위원회는 당내위원 반절, 외부 민간위원 반절을 채워가지고 전반적인 선거 관리 체제를 갖다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특히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 정당이 2022년 체제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정도로 나설 겁니다. 4.15 총선 참패원을 아예 간과하고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공천 과정, 총선 대비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객관적인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사람들은 당직에서 배제를 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갖추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